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중국 등 적국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획득해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제시카 루이스 미국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루이스 차관보는 또 미국과 영국, 호주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인 오커스와 관련해 향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미국의 무기 수출 현대화와 더 강력한 오커스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국무부 제시카 루이스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출석했습니다. 루이스 차관보는 중국은 물론 북한과 같은 적국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or years, we have seen widespread evidence that our strategic competitors, inclu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ussia, and then additionally North Korea and Iran, are seeking to obtain and exploit our advanced military and civilian technologies. 루이스 차관보는 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선 북한, 이란과 연결된 행위자들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인 오커스 협력과 관련해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의 일본이나 인도는 물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I think at this moment in time, we're very focused on getting AUKUS right, and that is the focus of what we're doing right now. As we progress, we're always happy to look at ways that we can further cooperate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루이스 차관보는 그러면서 전략 경쟁 시대에 미국이 앞서 나가기 위해선 수출 통제에 대한 세밀하게 조정된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산업기지의 요소들을 통합하고 있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적국들로부터 보호되는 더 광범위한 정보와 기술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차관보는 이어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은 지난 70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면서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오랜 관계의 역사적인 현대화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국의 발표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2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적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측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 조치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고 밝힌 최근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강력한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경제적 강압에 대한 비판에 또 다른 경제적 강압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특히 G7 내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G7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압적 경제 관행에 대해 계속 대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지난 20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이 중국에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주요 정보기술 IT 인프라에 미국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고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의 원조를 확보하는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 중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보통 때처럼 비공개 외교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원조 확보 노력은 미국에게도 최우선 과제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24일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수십만 발의 포탄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살상력이 높은 집속탄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다소 미룰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서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전략국장은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일본 히로시마 방문을 주제로 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 미국과 호주 양자회담을 비롯해 미한일 3자 회담에서 미국이 거둔 주요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은 영내 번영과 평화의 추석임을 강조했다면서 미국의 모든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1일 미한일 3자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런 양국의 노력으로 미한일 3국의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사실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랩 후퍼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으로 초청한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워싱턴에서 매우 바쁜 가을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사이버상에서 APT, 즉 지능형 지속공격 작전을 벌이는 사례들이 최근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주로 암호화폐 관련 금융기관을 집중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중소업체들도 표적이 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사이버 보안 솔루션 회사인 프루프포인트가 북한 등 국가 연계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24일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수신인이 케빈 맥도넬로 된 이 이메일에는 임금 조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PDF로 된 파일이 첨부됐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흔히 보내는 여느 이메일과 비슷해 보이지만 TA444로 명명된 북한 해커 조직이 지능형 지속공격 APT 작전을 펼치기 위해 지난해 2월 배포한 피싱 이메일입니다. 지능형 지속공격 APT는 해커가 특정 표적을 선정한 후 피싱 이메일이나 소셜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침투한 뒤 공격이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프루프 포인트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등 세계 각지의 중소규모 사업체들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과 같은 국가 연계 해킹 조직의 APT 작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격을 가하는 숙련된 해커들은 스파이 활동, 지적재산 탈취, 파괴적인 공격, 금융절도, 허위정보 확산 등 특정 전략적 임무를 맡은 자금력을 갖춘 조직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루프포인트 측은 특히 북한 연계 APT 해커들은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등 자금 탈취 목적으로 금융서비스 기관과 탈중앙화 금융, 블록체인 기술을 표적 삼고 있으며 미국의 관련 중소업체들을 집중 공격한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They have a very tight focus on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blockchain-related technology and cryptocurrencies. In this particular case, we saw the APT38TA444 threat actor focusing on a digital banking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very much in line with their attempts to conduct cyber related campaigns to facilitate the theft of cryptocurrency or decentralized financial assets.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미국의 한 중형 디지털 뱅킹 업체는 북한 해커 TA444가 미국 뉴욕에 소재한 투자은행 ABF 캐피탈이 보낸 것처럼 가장한 이메일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악성 코드 멀웨어 KG 카멜레온을 배포하는 온라인 주소 URL이 숨겨져 있었다고 프루프 포인트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의 개인 2명과 기관 6곳에 대한 대북 독자 제재를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최근 공개한 대북 독자 제재 연장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베트남 소재 북한 해운회사 마린 트랜스포트 오피스 대표 김용수와 무기 제조 및 수출업체 그린파인의 중국 베이징 대표 림용환을 제재 연장 대상에 다시 올렸습니다. 또 베트남 소재 물류회사 선라이즈 트레이딩 앤 로지스틱스와 사이공 합작회사, 이집트 소재 무역회사와 북한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 등 기관 6곳에 대한 제재 조치도 연장했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이들 기관과 단체들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확산에 관여했거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도와 자산거래 금지와 선박의 호주 입출항 금지 등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은 강제 노동 등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는 현대판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호주의 인권단체 워크프리 재단이 밝혔습니다. 워크프리 재단은 24일 공개한 2023 세계 노예지수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의 10%가량인 약 269만 6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으며 이는 조사 대상 16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현대판 노예는 위협이나 폭력, 강압, 속임수 등으로 인해 착취 상황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강제 노동과 강제 결혼, 성매매 강요, 아동 인신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워크프리 재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수치는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라며 북한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고문과 부당한 투옥, 강제 노동과 같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지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북한 다음으로는 에리트레아와 모리타니,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타지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등이 노예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삼성과 같은 기업의 미국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18일 발표한 반도체와 반도체 지원법 세계적 맥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최첨단 노드에서 칩을 생산하는 곳은 타이완의 TSMC와 한국의 삼성뿐이라며 이들 기업의 미국 기반 투자는 기존 및 신규 미국 기업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 목표는 첨단 칩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기반의 제조를 보장하는 것이었다며 미국 정부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 간 공조 노력과 관련해 미국의 정책이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 공동의 이익과 시장 경쟁 등 모두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